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 사진, 그림, 영상 등은 본 사이트 안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국어 1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좀 길었죠. 좀 힘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친구들의 시를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또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기대도 해봅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은 조금 더 부담 없이 해보도록 노력해 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국어 공책에 필기를 해야 돼요. 혹시 아직 국어 공책 준비되지 않은 친구들은 가지고 오시고요. 네, 배려와 존중 기억하면서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유에 이어 이번 주제는 상징인데요. 상징의 정의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눈으로 볼 수 없는 정신적인 내용이나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 나타내는 것. 말이 좀 어려워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는 것. 이것이 상징이에요. 우리 일상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태극기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네, 대한민국이죠. 우리에게 참 익숙한 이름이지만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본 적이 있나요? 뭐가 대한민국일까요? 사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합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실체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는 것. 네, 태극기의 존재가 되겠죠. 흰 비둘기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네, 평화라는 거죠. 평화는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네이클로바. 뭘 의미하죠? 네, 행운을 의미하죠. 이렇게 어떤 나라, 국가, 그리고 평화, 행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노래를 통해 먼저 상징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노래 두 곡 가지고 왔어요.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어버리고 싶어 이거 모두 다 그만 놔버리고 싶은 모두 다 엄마는 바코드 찍을 때 무슨 기분인지 묻고 싶은데 알고 나면 내가 다칠까 난 사랑받을 가치 있는 놈일까 방송 싫다면서 바코드 달고 연재 여기 흰색 배경에 검은 줄이 내 팔을 내려보게 해 이대로 사는 게 의미는 있을지 또 궁금해 행복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어디에도 없으며 동시에 어디에나 있구나 우리 나만 보고 살도록 배웠으니까 주위에 남아있던 행복을 놓쳐 빛나지 못하는 거야 니까지 게임 몰라로 행복은 됐어 내 트랙 업데이트 되는 걸 뺑이다 했어 잠깐 반짝하고 말까 like 바코드 빛같이 우리도 마찬가지 빅 그리고 다음 빅 그리고 다음 연승은 챙겨줘 우리 추억을 위해 빅 그리고 다음 빅 그리고 다음 영수증은 벌줘 마지막 존심을 위해 빅 그리고 다음 빅 그리고 다음 연승은 챙겨줘 우리 추억을 위해 빅 그리고 다음 빅 그리고 다음 비틀거리다가 떠난 이들의 뒤를 따를 수도 굳이 필요를 안 받는 현실의 감사를 뒤를 잇는 것이 아닌 그저 있는 님의 길은 나는 길을 쓰지 않고 만들어 믿음 뿐인 길을 그리고 지금 나의 비밀을 아는 너는 울지도 웃지도 않은 성한 표정을 하고 있고 검은 줄들의 모양은 다 다르긴 해도 빅스토리가 나면 우리 모두를 빛으로 비추겠지 비틀비틀거리는 걸 미나던 것 같아 깊은 늪에 빠져있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 난 늪에 빠진 기분이 어떤진 모르겠으나 넌 갈 수 있어 지평선 너머의 미지의 곳으로 삶이란 흐르는 오케스트라 우리는 마이스트로 빅 그리고 다음 빅 그리고 다음 영수증은 벌줘 마지막 존심을 위해 빅 그리고 다음 빅 그리고 다음 연승은 챙겨줘 우리 추억을 위해 빅 그리고 다음 빅 그리고 다음 영수증은 벌줘 마지막 존심을 위해 빅 그리고 다음 빅 그리고 다음 연승은 챙겨줘 우리 추억을 위해
어떻게 멀쩡하겠니? 나보다 고생들한 래퍼들이 전부 머리 위 그래 온 그게 내 문제니? 세리명을 달고 신을 등진 내 잘못이니? 아마도 내가 작년인 마음 때 알바님 정신 과다니지 않고 들굴 빨아 웬만 더 했다 후회들은 내용 터와 새벽 공기 눈물을 내 기억 제일 초라한 장면으로 남겨줘 난 내게 사랑만 남겨줘 우리 사이 손으로 그는 모양과 말을 뭐 하나도 놔두지 않아 나쁜 거 어느 영감이 될 수 있는 건 이쪽에야 나를 보여린 meditation 흐르는 건 피 아닌 perspiration We gotta be new generation I'll be patient yeah, 우리 새로운 변화일 때 있어 방향을 모르겠다면 믿고 날 따라와줘 빅 그리고 다음 빅 그리고 다음 영수증은 버전 마지막 존심을 위해 빅 그리고 다음 빅 그리고 다음 영수증을 챙겨줘 우리 추억을 위해 빅 그리고 다음 빅 그리고 다음 영수증은 버전 마지막 존심을 위해 빅 그리고 다음 빅 그리고 다음 영수증을 챙겨줘 우리 추억을 위해 메디테이션 내 텐션에 도움만 돼 앉아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 바코드를 횡단보도 삼마디에서 벗어나야겠어 이 내 몸 밖으로 말해 디프레션의 텐션에 도움만 돼 우리 빠져 잡아줘 난 시간이야 너 바코드가 붙었다면 한 번은 컨베이어 외부 안에 보의 의도를 동체지고 달려 월 빅 그리고 다음 빅 그리고 다음 빅 그리고 다음 빅 그리고 다음 영수증은 챙겨주길 우리의 추억을 위해 아이디어가 너무 신선한 바코드라는 소재에서 소름이 좀 돋았었어요. 처음에 한 10초, 20초에 사실 결정되거든요. 닭살이 돋았어요. 너무 충격을 받고 고등학생들이 이런 아니 이 친구들 도대체 뭘 보고 배우고 뭘 먹길래 되게 멋있었어요. 일단 제 감상평은요. 그냥 이걸로 말하겠습니다. 만점 드렸습니다. 예. 만점을? 노래 잘 들었나요? 선생님 처음에 이 노래 들었을 때 소름이 돋더라고요. 자, 이 노래에서 선생님이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바코드와 영수증은 뭘까요? 선생님이 방금 이 질문에 정답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어떤 가사에 집중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 노래를 부른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마 바코드와 영수증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게 상징입니다. 상징은요. 수많은 정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시의 노래의 문장의 의미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좀 같이 읽었으면 하는 글이 있어서 이 글의 전문은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분만 가지고 왔는데요. 이 사람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자기 신이 생각하는 의미에 대해서 쭉 적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 공감되는 부분들도 많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물론 이 글이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코드와 영수증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고요. 그렇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해보고 곱씹어 볼수록 이 노래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나 어린 시절에 저 깊고 깊은 산 중에 한 마리 호랑이를 보았지. 나 사람들에게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빨리 도망가라고 말했네. 사람들은 다들 도망치고 이젠 빛바랜 한 장면 추억으로 어디선가 마치 무용담처럼 얘기하겠지. 사람들은 나를 떠올리며 그 소녀는 분명 잡아먹혔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난 잘 살고 있지롱.
어린 시절에 저 넓고 넓은 바다에 한 마리 고래를 보았지. 나 사람들에게 고래가 나타났어요. 빨리 일로 와보라 말했네. 사람들은 다들 다가오며 그래 고래는 대체 어딨냐고 내게 물었지만 고래는 이미 사라졌었지. 사람들은 나를 가리키며 이 소녀는 정말 거짓말쟁이라고 나를 가엾겠지만 난 분명히 봤지. long time ago 내가 아주 어릴 때 들었었던 얘기지. long time ago 내가 아주 어릴 때 난 분명히 봤지. long time ago 내가 아주 어릴 때 들었었던 얘기지. long time ago 내가 아주 어릴 때 난 분명히 봤지. 난 잘 살고 있지롱. 두 번째 노래도 잘 들었나요? 굉장히 그림체도 그렇고 목소리도 참 귀여운 노래인데요. 자, 이 노래에서는 여러분들 호랑이는 뭐고 고래는 뭘까요? 이 어린 소년이 보았다던 호랑이, 하지만 사라져버렸다는 거짓말쟁이네 라고 했던 그 호랑이는 무엇이고 고래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노래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호랑이가 무엇인지 고래가 무엇인지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이 직접 이야기한 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중 호랑이는 마음의 두려움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소년이 잡아먹힌 줄 알았겠지만 꿈을 포기한 줄 알았겠지만 난 잘 살고 있지롱 이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2절에서 고래는요, 자기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본 고래를 끝까지 믿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당부합니다. 여러분도 누가 뭐라던 여러분의 가능성을 믿고 두려움을 무찔렀으면 좋겠어요. 자, 이 사람이 의도한 것은 이런 것이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다를 수도 있겠죠. 이런 게 상징의 매력이고 상징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징의 정의는 아까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한번 비유와 함께 상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여러분들 필기하면서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새로운 페이지를 펼치고, 새로운 장을 펼치고, 2020년 5월 15일 금이라고 써주세요. 그 다음에 큰 제목은 상징. 자, 그 밑에 1. 비유와 상징이라고 하고 이 표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아마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영상 잠시 멈추고요. 표 완성한 다음에 다시 영상 재생해 주세요. 자, 비유와 상징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은요,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바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활용해서 나타낸다라고 하는 데서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차이점은 무엇일까?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건데요.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의미관계가 1대1이에요. 그래서 보조관념은요, 원관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유사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공통점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원관념이 무엇인지 보조관념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징은 달라요. 상징은요,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의미관계가 다대 1이에요. 상징은 중요한 게 보조관념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호랑이와 고래만.
바코드와 영수증만 드러나지 그것이 가리키는 원관념이 무엇인지는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특별한 유사성은 없습니다. 네잎클로버와 행운의 유사성이 있나요? 비둘기와 평화의 유사성이 있나요? 물론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이야기는 있지만 비둘기가 태어날 때부터 싸우지 말아라 이러면서 날아다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징은 원관념은 숨기고 보조관념만 직접 제시되는데 그 둘 사이에 유사성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예시 한번 볼까요? 비유의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은 한 다발의 장미, 목련은 하얀 팝콘. 자, 이렇게 둘 다 무슨 법 사용하고 있을까요? 네, 운유법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 원관념은 구름, 보조관념은 장미예요. 어떤 모양의 구름일지 좀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가 구름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한 다발의 장미를 닮은 구름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목련, 요즘 이제 다 졌죠. 사실은 3월 때 하얗게 피는 그 예쁜 꽃을 이야기하는데 목련은 하얀 팝콘입니다. 색깔도 닮았고요. 팝콘이 팡팡 터지듯이 목련은 어제는 안 보였던 꽃이 오늘은 보이기도 해요. 그런 유사성을 가지고 목련과 팝콘을 연결지었어요. 자, 그 옆에 상징의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사랑하는 시인 윤동주 시인의 시 한 구절을 가지고 왔는데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 별이 뭘까요? 아마 수많은 답들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상징과 비유를 서로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징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징의 종류 하고 표 완성한 다음에 다시 영상 재생해 주세요. 여기서는 상징을 세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원형적 상징, 관습적 상징, 개인적 상징이에요. 원형적 상징은요, 인간의 보편적인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민족과 시대를 초월합니다. 신화나 여러분들 각 나라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 있죠. 그런 이야기들 속에요, 묘한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이 어떤 시대를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땅은 어떤 어머니를 혹은 생산을, 다산을 이런 것들을 많이 나타내요. 그 다음 물은요, 생명과 죽음 모두를 나타냅니다. 해는 광명, 생명력, 희망, 보면은 각 나라의 신들이 해로 많이 비유되죠. 그 다음 어둠은 시련, 고통들을 보통 상징합니다. 자, 두 번째 관습적 상징은요, 보편성도 가지면서 특수성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같은 문화에 있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상징에 동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민족이 다르거나 시대가 다른 경우에는 그곳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까마귀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까마귀는 어때요? 굉장히 뭔가 불길한 것들을 상징하죠. 그런데 유교적 전통에서는요, 까마귀가 효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에서 까마귀는요, 흉조가 아니라 길조예요. 좋은 새예요. 그 다음 숫자 4도 마찬가지죠. 한자 문화권에서는 숫자 4, 이 음이 죽을 사자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숫자 4를 불길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엘리베이터나 아파트, 빌라 이런 데 보면은 숫자 4를 표기하는 게 아니라 F로 표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 세계가 그러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빨간색도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말 듣거나 해본 적 있나요? 빨간색으로 이름 쓰지 마! 이런 거. 우리는 그 빨간색이 피를 상징한다라고 생각해서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죽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또 다른 이웃나라 중국에 가면요, 거기는 빨간색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불을 가져다 주는 색이라고 생각해서요, 정말 정신없을 정도로 빨간색 천지예요.
자, 그 다음에 손 모양 보도록 할게요. 영어 시간이나 뭐 사회 시간 이런 데 보면은 그 민족별, 나라별 이런 제스처에 대해서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했던 그런 손짓들이 어떤 나라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도 그렇죠. 사람을 부르는 손짓도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손등을 위로 하고 하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불쾌하게 생각하고 손등을 아래로 해서 이렇게 부른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손등을 아래로 하게 하고 누군가를 부르면 뭐야, 걔야? 뭐 이런 느낌이죠. 자, 그래서 관습적 상징은요. 그 안에서는 그렇지. 하지만 그 울타리 밖을 넘어가게 되면은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개인적 상징이에요. 이것은 특수성인데요. 개인이 독창적으로 창조해내는 겁니다. 물론 원형적 상징과 관습적 상징의 기틀 위에서 개인적인 의미를 더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개인적 상징은 그런 만들어낸 사람의 의도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풍성한 다양한 의미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십자가, 이육사 시인의 백마, 초인, 유치한 시인의 깃발, 김춘수 시인의 꽃, 이 각각의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시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것을 의도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상징의 종류까지 같이 나눠봤습니다. 원래 친구들의 시를 조금 더 보려고 했는데 다음을 위해 다 아껴둘게요. 그리고 이번 두 번째 단원에 있는 고래를 위하여라는 시를 읽어보는 것으로, 들어보는 것으로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자, 시를 읽을 때 세 가지. 눈으로 읽어주세요. 입으로 읽어주세요. 그런데 이때 행과 연은 구분해주세요. 마음으로 읽어주세요. 시적 화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자, 고래를 위하여 시 같이 들어볼게요. 고래를 위하여 정호승.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푸른 바다가 아니지. 마음속에 푸른 바다에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지. 푸른 바다가 고래를 위하여 푸르다는 걸 아직 모르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모르지. 고래도 가끔 수평선 위로 치솟아 올라 별을 바라본다. 나도 가끔 내 마음속의 고래를 위하여 밤하늘 별들을 바라본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이 고래를 위하여라는 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상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필기한 것은 위두랑에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운 내용 점검하기에 보면 아직 구글 링크를 못 찾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EBS 온라인 클래스에 선생님이 이번 주차에 세 가지 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 세 번째 글, 배운 내용 점검하기에 보면 링크 있으니까요. 그 링크까지 하면 오늘 수업의 완성. 자, 다시 한번 위두랑에 오늘 공책 필기한 거 올리기, 구글 설문 참여하기.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